킹메이커 여불위. 이번 시간에는 진시 황제가 황위를 잇게 되는 결정적인 공신 여불위의 활약과 노예의 반란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조나라. 진시 황제는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성은 영, 이름은 정 또는 조정이다. 즉 진시 황제의 성은 또한 조씨입니다. 조정은 기원전 259년에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 공자 용자초와 그 부인 조희의 아들이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진시 황제 조정이 인질로 가있던 나라가 조나라이고 그의 모친이 조씨였던 것입니다. 진나라란 진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시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씨로 왕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씨와 진시의 관계를 우선 살펴봅시다. 조씨들의 손주들은 섬진과 같은 조상들이다. 중현에 대해 이르러 은나라의 대무제의 수레를 모는 어자가 되었다. 그 후손인 비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이 오레이다. 오레는 은나라의 주왕을 섬기다 주무왕에게 살해당했다. 오레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레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 조씨와 진씨는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을 섬겼던 오레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레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고 하니 진나라와 조나라는 혈연상 특수관계였던 것입니다.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은 금강산의 천조인 비단금자에 금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천하통일. 킹메이커 여벌이.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천운을 타고났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태자 또는 세자이면서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장면을 역사 속에서는 너무 쉽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의 부친 장량왕 이인의 경우에는 애초에 왕위와는 동떨어진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배후에 여불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 여불이는 시대의 풍운하인 킹메이커였던 것이고 그가 아니었으면 진시 황제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시 황제의 조종에 붙인 이인은 안국군의 20여 명의 아들 중 중간 서열이었고 그것도 본초가 아닌 첩의 자식인 소출이었던 것이며 진시 황제의 할아버지인 안국군조차도 장남이 아닌 소양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소양왕의 왕위가 장남에게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왕위에 대한 희망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양왕은 진나라 역사 중 최장 기간의 군주로서 56년간 제위를 이었는데 그의 장남이 먼저 죽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시 황제 조정의 할아버지 안국군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진시 황제의 할아버지인 안국군의 봉지를 살펴봅시다. 안국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천안, 안주, 풍주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 안주의 풍주는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읍이라고 했습니다. 안국군의 봉지에서 한양 장안이 가까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안주가 군명인 평안도 안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 주 동쪽 성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안국군의 봉지 근처에 신시계천을 한 개경에 서울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진시 황제에 붙인 이인은 진소양왕의 태자 안국군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생모가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데다가 20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변변치 않은 위치에 있었으며 더욱이 타국이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진 상태에서 진나라 본국이나 안주의 안국군에게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으리라. 진나라와 합종의 연합인 육국의 맹주인 조나라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조나라의 볼모로 있었던 이인의 생명 또한 풍전등화와도 같았으리라. 안국군의 본처는 화양부인으로 이 둘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즉 왕위를 물려받을 안국군의 본처인 화양부인에게 소생인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것이 여불이 킹메이커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의 다른 이름은 영자초이다. 즉 화양부인이 초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이인이 초라는 지명을 이름에 삽입했다고 역사서는 기록했는데 화양은 초나라의 지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 차이나 역사서의 모순점들입니다. 화양은 촉의 지명으로 현재의 사천성을 촉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나라가 자리 잡았던 또는 조작된 곳은 동종호라고 조작된 중국의 남부지역입니다. 화양부인을 초나라가 아닌
총나라 출신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역사 조작이 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을 인용해 봅시다. 화양령은 세종 때 말들이 떼지어 노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뚝섬은 태조 때부터 말을 먹이는 곳이었으므로 세종은 제14년에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주소에 있는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절의 뜻을 따서 화양정이라 이름하였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서울의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곳 화산의 남쪽 넓은 양지가 바로 화양으로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화양은 진나라의 본국이 있었던 옹성 지역입니다. 여부리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없는 곳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부리와 진시황제의 아버지 이인의 인연은 이인의 부친인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오직 두 가지, 왕위에 오르려는 하는 이인의 의지와 이를 도와줄 매개체 화양 부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면 애초에 여부리는 이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국군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또는 장남이 위독했을 때 여부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정황에 맞으며 안국군의 봉기는 안국인 안주에서 진나라의 태자에 봉해지면서 진나라의 수도인 관중의 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양 부인은 안국군의 본처이며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오직 자식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부리의 공략 목표였던 것으로 여부리는 수많은 금은보화로 화양 부인과 그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면서 이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각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안국군이 왕이 되었을 경우 안국군이 죽으면 화양 부인은 태후가 되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소생이 아닌 다른 소생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지위가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양 부인은 남동생인 양천군이 있었는데 양천군의 경우에는 권력의 속성상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여부리가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부리가 쇠치의 혀로 화양 부인의 남동생 양천군을 공략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귀하는 누나인 화양 부인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운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군께서는 연로하시고 만약 세상을 떠나시면 화양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의 소생이 왕에 바로 즉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행운이 계속 유지되리라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만약 화양 부인에게 적사인 양자를 둘 경우에는 이러한 행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부리의 비수와도 같은 질문과 대답에 양천군의 마음은 여부리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략 대상으로 화양 부인의 손이 언니에게 접근해서 꽃도 피면 곧 지고 사람의 미색도 유한하니 미색을 잃으면 왕의 총애도 잃게 됩니다. 이인은 소출이며 형제간의 서열도 중간이니 적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의 모친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양 부인이 그를 끌어들여 적사로 삼으신다면 이인과 그의 모친은 화양 부인의 은혜에 감복해서 평생 충성을 다할 것이고 영원히 권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부리의 치밀한 계획과 달변에 화양 부인 일가는 여부리와 뜻을 같이 하게 되며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화양 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양 부인은 안국군에게 이인의 적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결행하게 됩니다. 소첩 전하의 은혜와 총애를 입어 복을 누려왔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충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래서 이인을 적사로 세워 노후를 그에게 의지하고 싶사오니 소첩 불쌍히 여겨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이인은 여부리와 화양 부인의 활약으로 안국군의 적사가 되었고 기원전 251년 소양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물려받을 내동자로 안국군이 확정되었고 소양왕의 상을 치른 다음 해인 기원전 250년 정식으로 즉위하였으나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제 적사였던 이인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분이 장량왕으로 진시황제 조정의 부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 일우의 기회를 얻어 왕이 된 장량왕의 행운도 여기까지였는지 왕위를 물려받고 3년 만에 요절하고 태자 조정이 왕위를 물려받으니 이분이 바로 진시황제였던 것입니다.